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바다가 그리워지는 계절이 왔군요. 거의 50년 된 노래지만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가족과의 여행을 계획해 볼까요? 외국에 나가거나 여행 날짜를 오랫동안 잡을 필요는 없어요. 가족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하면 되죠. 생각지 않던 여행에 당황할 수도 있지만 색다른 경험이 됩니다. 우리 기술 봐주는 쓰리언샘은 휴일에 신랑, 아이들, 시어머니와 시누이 함께 삼척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흐린 날씨였는데 갑자기 날이 맑아지고 뜨겁게 해가 비쳐 가족들과 물놀이하며 신나게 놀았다고 합니다. 알차고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고 오셨어요. 우리도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서 추억을 만들어 볼까요? 좋은 기운을 듬뿍 드리고 싶은 라디오 금천 김호경의 기차와 소나무 34화 잊혀져 가는 것들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생활하지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알게 되는 후회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잊지 않고 만들면 돼요. 우리 가족들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도 함께요. 잊혀져 가는 것들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행복을 참 많이 느끼며 살았던 것 같아요. 생활이 좋아지면서 돈이 있어야만 생기는 행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잊혀져 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았는데요. 커다란 네모 얼음, 엄마의 자장가, 마당에서 찬물 뒤집어 쓰고 너무 차가워 숨을 쉴 수 없던 일, 낭만이 숨쉬던 손으로 그린 간판, 문패보다는 아파트 동호수, 200칸짜리 원고지에 글 쓰던 멋, 친구에게 쓴 나만의 편지, 외래 문화로 잊혀져 가는 우리 문화, 운동 후에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 깊은 산골짜기의 오두막짐, 아이스케키. 더 생각나는 게 뭐 있죠? 모두가 그리워요. 기억하기에는 세월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잘 이겨내는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두의 김밥입니다. 다정한 나의 김밥 친구는 누구일까요? 김밥을 좋아하잖아. 언제나 김과 밥은 붙어 산다고 너무나 부러워했지.
김밥 속에 단무지 하나 요새 김치에 치즈 참치가 세상이 변하니까 김밥도 변해 우리의 사랑도 변해 어른이 동화 벽과 새못 이이솝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거나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도 꿋꿋하게 모두 막아주는 믿음직한 벽이 있었습니다. 튼튼한 벽 때문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고 추운 겨울날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벽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엇인가 날카로운 것이 자꾸만 벽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벽은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야?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하지만 요란한 소리와 함께 벽 속을 파고드는 느낌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던 벽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날카롭고 굵은 쇠못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벽은 쇠못을 향해 따졌습니다. 이봐, 난 너를 한 번도 괴롭힌 적이 없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러자 쇠못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너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세게 내리치는 사람이야. 어른이 동화 벽과 쇠못이었습니다. 벽은 좋은 일을 하였군요. 벽은 쇠못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아니었어요. 벽을 괴롭히는 것은 쇠못이 아닌 쇠못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는 것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지요. 그러나 알아차렸을 때는 너무 늦어요. 고정관념으로 실수를 하는 거지요. 선입관 없이 상대를 대할 때 걱정은 사라지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혜린의 시원하고 상쾌한 노래 포플러 나무 아래 듣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 너의 그리움만. 환경 이야기. 1960년대에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물고기를 수입해서 양어장을 만들었어요. 양어장에 물이 넘치면 수입한 블루길, 베스, 향어는 저수지나 연못에 풀려서 우리의 토종 물고기를 깡그리 먹어치우는 킬러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 베스가 생태계를 위기로 몰아가는 데 일조를 하지요. 베스를 잡아 없애지만 베스의 생식 능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가리를 쩍 벌리면 어른 주먹도 들어갈 만큼 큰 베스. 천적이 있을까요? 쏘가리, 수달, 가물치가 천적입니다. 그래서 쏘가리나 가물치의 치어를 물에 풀어놓았더니 베스의 배만 불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치어들이 30cm 이상 컸을 때 천적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에요. 풀어놓았다 해도 가물치는 약으로 쓴다고 잡고, 쏘가리는 매운탕을 하기 위해 잡고, 베스는 쓸모없는 생선이라 잡아도 다시 풀어줍니다. 전국의 저수지에서 베스들을 풀어놓고 낚시꾼들은 베스를 잡은 후 캐치앤릴리스라고 하지요. 즉 손맛만 보고 풀어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토종 물고기, 민물새우 등 맛있는 것만 먹어치우는 베스. 베스를 잡기 위해 나라에서도 많은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잡고 누구는 풀어준다니 정말인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하고 가꾸는 일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자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나라의 어종이 토종인 어류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검사도 안 하고 들여왔나 봅니다. 바다가 망가지는 다른 이유도 많지요. 그래서 생태계에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내일처럼 생각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소중한 자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자연은 얼마나 슬프고 아파할까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연도 사랑합시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겠습니다.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여름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큰 생각, 행운, 박하익. 학창시절 한여름의 일이다. 고등학생인 나는 학교로 향하고 있었다. 일을 미리부터 차근차근 하는 성격이라면 오죽 좋으련만 그 해에도 최후의 최후까지 미루다가 방학숙제를 해주었다. 사흘밤을 새워 과제를 마치고 나니 개학날 아침이었다. 조금이라도 누웠다가는 아예 등교도 못할까 두려워 평상시보다 한참 일찍 집을 나섰다. 학교에 오니 다른 학생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날에 7시 조금 넘어 도착했으니 그럴 법도 했다. 교실 문도 잠겨서 교무실 앞에 놓인 캐비닛 열쇠를 가져왔다.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2시간을 내리잤다. 종소리에 눈을 다시 떴을 때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건물 전체가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혹시나 해서 교무실로 뛰어내려갔다. 마침 선생님 한 분이 정수기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교복까지 말끔히 차려입고 내려오는 나를 보며 쯧쯧 혀를 차고는 말했다. 개학은 내일이야, 화요일. 아뿔싸. 초등학생 때부터 늘 월요일이 개학식이라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다. 교문과 열쇠 캐비닛이 열린 건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학기 준비로 출근하는 선생님을 위해서였다. 실수를 저지르면 곤란해지기 마련이다.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하고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인다. 의기소침해진 자기 마음도 추슬러야 한다. 그러나 그날의 여유는 오롯이 행운이었다. 다시 가방을 메고 정류장으로 가며 나는 계속해서 웃었다. 평생 단 한 번도 방학숙제를 서두른 적 없던 게으름뱅이가 어처구니 없는 착각으로 부지런해졌고 홀가분한 하루의 여유까지 성취한 것이다. 때로는 실수가 잘 실천된 계획보다 낫다는 걸. 그래서 사는 게 재밌다는 걸 그날 시내로 가는 버스 안에서 깨달았다. 부족한 덕분에 찾아오는 좋은 날도 있다. 인생의 묘미는 그런 게 아닐까? 그날 내가 누린 즐거운 산책과 달콤한 팥빙수 같은 밥 넣고 국 끓인다. 설탕은 은근한 불 서서히 졸인다 졸인다. 빙수용 미생얼음 냉동실 안에 꽁꽁 단단히 얼린다 얼린다. 부르츠 칵테일에 국물은 따라내고 과일만 건진다 건진다. 체리는 꼭지체리 체리는 꼭지체리 깨끗이 씻는다 씻는다. 팥빙수 팥빙수 난 좋아 열나 좋아야. 팥빙수 팥빙수 여름엔 왔다야. 빙수 위 얼음 넣고 밑에는 예쁜 그릇 얼음이 갈린다 갈린다. 얼음에 파 던지고 부르츠 칵테일에 체리로 장식해 장식해. 팥빙수 팥빙수 난 좋아 열나 좋아야. 팥빙수 팥빙수 여름엔 이게 왔다야. 주의사항 밥 졸일 때 설탕은 충분히 찰떡 젤리 크림 연유
달콤한 팥빙수 맛있게 드셨나요? 좋은 생각에 박하익 글이었습니다. 한 번은 겪었을 아찔한 추억이었군요. 저는 숙제한 것을 집에 두고 왔다고 선생님께 거짓말했는데 박하익 학생의 성실함이 지금의 소설가를 탄생시킨 것이군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경이의 일기. 하루하루 커가는 강낭콩과 부추, 그리고 우리 집의 명물 감나무. 지난밤 쏟아진 폭우로 천도복숭아 크기로 커진 감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다. 감이 떨어지는 소리, 쿵탕 우당탕. 그 소리에 나뿐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도 깜짝깜짝 놀란다. 올해는 어린 감이 유난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감을 남겨주니 항상 고맙고 올해도 수고한다고 감에게 말해준다. 얼마 있으면 동생들과 여름 휴가를 간다. 떠난다 생각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다. 가기 전 집이 그리워지고 가족 걱정을 하고 몸이 아프기까지 한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땐 어떡하지? 좋은 방법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셔요. 여름이 무르익어가는 계절. 작년보다 덜 덥지만 어린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힘이 듭니다. 마을에 쉼터도 있고 전기료도 절감해 줍니다. 무더운 여름을 활기차고 명랑하게 지내세요. 눈부신 햇살과 부서지는 파도, 아름다운 사랑이 생각나는 피서지에서 생긴 일, A Summer Place 들으며 방송 마치겠습니다. 라디오 금천 김호경의 기차와 소나무 34화 잊혀져 가는 것들이었습니다. DJ의 김호경, 기술의 쓰리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 여러분 사랑합니다.